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 세미양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의 건강으로 가는 길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백상준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한 달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달라스 항상 그렇지만 알러지 시즌이잖아요. 네네.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방송국에 와서도 보니까 알러지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짠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청취자분들은 금요일부터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목소리가 금요일날 되게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알러지인가 뭐 감기가 왔나 했는데 지금 방송 전에 잠깐 원장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네. 저도 알러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조금 이 봄이 되니까 날씨가 따뜻해지고 화창해서 좋긴 하지만 또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젊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 하면 생기 발랄하고 지금처럼 봄철 뭔가 나가서 뭘 해야 되겠고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하고는 싶은데 아파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맞아요. 또 도전을 하는데 그거를 연속성 있게 끌고 나가지 못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효과가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통증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젊을 때는 할 일도 많고 또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때를 우리가 젊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걱정,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내 몸에 축적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 건강하지 못하고 또 넘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반응들을 나타냅니다. 네. 젊을 때 우리 주변에 보시면 젊은 사람인데 자꾸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부모님이나 뭐 네. 어른들이 너는 어린애가 맨날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그걸 하도 들고 듣고 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지는 분들도 또한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장시간 우리가 앉아서 공부한다든지 장시간 일을 하시는 분들, 사무직이나 이런 곳, 네. 아니면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 이 달라스의 운전, 택배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젊은 뭐 20, 30대, 뭐 10대는 뭐 당연히 10대도 요즘에는 공부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워크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뭔가를 하는 것들로 인해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네. 목이나 네. 어깨나 허리나 이런 부위에 대해서 비록 나이는 젊지만 아프다고 자꾸 하자 보수 공사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네. 본의 아니게 의뢰 클레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그렇게 오시는 분들 많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얼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젊은데 이거 나이를 검사해보고 해보면 뭐 뼈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의 나이보다 뭐 10살, 20살, 와. 뭐 30살 이상 더 나이들은 그런 진단을 받곤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디스크 질환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근데 젊은이인데 20대 초반, 10대 후반인데 퇴행성 관절염, 뭐 퇴행성 디스크 질환 뭐 이런 거 하면은 충격받죠. 맞아요. 충격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최대한 충격을 주지 않되 이 사람들이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리면서 생활을 개선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곤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좀 그렇게 입 밖에 꺼내고 환자들에게 알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젊은 층에도 이런 환자들이 늘어났다는 맞습니다. 이야기죠. 네. 많아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자동차 연식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년을 탔는데 어떤 사람들은 10만 마일, 20만 마일 달려도 아주 이쁘게 잘 달리는 본인의 기능대로 사는 네. 그런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뽑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뭐 차 여기저기 덜컹덜컹하고 뭐 문제가 있고 관리를 그만큼 소홀히 하고 그만큼 또 많이 썼다라는 반증이죠. 네. 젊은 사람들에게 퇴행성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기계적인 자극이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외부에서 비정상적인 힘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누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최근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대 이하의 환자들이 40대 이상보다 심각한 통증 질환을 앓고 또 통증으로 인해서 우울감, 음. 불안감 등을 이런 부정적인 느낌, 경험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냈어요. 네. 그리고 사회 경제 활동이 활발한 40대 이하의 젊은이들이 노인들보다 통증에 민감해서 휴직, 쉬고 회사로부터 학교로부터 쉰다든지 실직과 같은 가정 경제 붕괴라든지 네. 아니면 학교에서 멀리 잠시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또 음.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으로 우리는 지금 시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40이라는 건 왜 기준을 주냐면 우리가 생리적으로 일반적으로 40 이전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영향을 네. 영향에 의해서 우리 생활에 도전받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40 이후부터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내 한때 뭐 했다더라 카더라 막 이런 분들 이런 거는 관리예요. 아. 40대 이후부터는 얼마나 내 몸에 우리가 크레딧 관리하는 것처럼 네. 내 몸의 신체적인 크레딧 점수를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40대를 기준으로 연구 조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장님, 지금 혹시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나는 40이 지났는데 음. 지금까지 잘 자세도 그렇고 잘 관리를 못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자세 똑바로 하고 뭔가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하면 괜찮을까요? 하시면 네. 어떨까요? 걱정되시죠?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당연히 도움 받을 수가 있고 대신에 그만큼 좀 투자해야 되는 노력의 정도가 어릴 때보다는 크겠죠. 아, 네.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것도 우리가 투자보험 같은 거 들을 때 40대 이하냐 40대 이전이냐 이후에 따라서 비용이 월마다 내는 게 다르더라고요. 나이가 그런 들면 것처럼 들수록 그럼요. 그쵸. 위험률이나 이런 음. 것들처럼 내가 그만큼 다시 적응하는데 조금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거죠. 네. 관심이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통증이라는 거, 이 통증 그 자체는 일차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네. 것처럼 물리적인 고통은 더 나아가서 우리 젊은 분들,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수면을 잘 못 취해요. 젊은데 불구하고 아파서 음. 또 그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울해져요. 네. 산후통도 마찬가지고 또 임신 전에도 여성분들이 이런 호르몬 문제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굉장히 그런 통증이나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에게 있으면 당연히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학업의 그런 성취도도 떨어집니다. 네. 그걸 따라서 당연히 불안감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보통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뻐근하다. 첫 번째로는 자세를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의식 과정 중에 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전혀 알 길이 정말 난무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잠자리에서 침대에서 아니면 소파에서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체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한 자세로 이거를 보기 위해서 부담스러운 자세를 장시간 하는 그 상태에서 잠을 취한다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굳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환 서큘레이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와 같은 경직성이나 또 지금 말씀드렸던 퇴행성 어떤 관절 질환이나 근육통들을 호소하기 쉽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그런 미디어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을 일단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도 좀 찔리네요, 원장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아침 일하는데도 천근만근의 두통이나 심한 피로감까지 이 모두가 만성 통증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더군다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은
카페인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셔야 돼요. 네네. 커피나 카페인 또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두 잔 우리 서양에서 발표하는 그 양하고 한국 사람들 체형이 틀리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들은 네다섯 잔 막 이렇게 드시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먹기도 하지만 한두 잔 사람에 따라 또 틀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이 굉장히 피곤함을 통해서 이 한 잔 한 잔 마셨을 때마다 반짝반짝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인 중에 하나예요. 어. 그렇죠. 카페인 중독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기 쉬운 거죠.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통증이 일어나면 그 통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어떤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좀 떨어뜨리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음. 우리 음식도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병원을 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네. 잘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근육과 관련된 통증은 이런 스트레스 외에 운동 부족, 그리고 나쁜 자세, 습관 이런 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네. 그런데 숨어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음식 먹거리에 맞아요. 네.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만약 전신에 힘이 없거나 근력이 약해져 있어요. 우울한 기분이 심해지면서 어깨가 자꾸 결려요. 이런 물리적인 거, 역학적인 거 말고 이런 건 생리적인 것으로 이런 근육통이 자꾸 있다면 이런 것들은 미네랄 부족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은 일반적으로 혈액이나 내장이나 근육이나 뼈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몇 단계 더 깊숙이 우리가 들어간다면 화학 원소의 집합체죠. 그래서 약 50여 종의 미네랄을 포함한 54종의 원소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사람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신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이런 미네랄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근육을 움직이는 것도 미네랄의 일종인 칼슘과 마그네슘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면 네. 혈액 속에 칼슘이 우리 몸의 근육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근육을 수축시키죠. 칼슘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마그네슘이 다시 칼슘을 세포 밖으로 밀어내면서 근육을 다시 릴렉세이션, 이완하게끔 만들어요. 이런 미네랄이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임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런 말씀드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뭐 한다 그랬죠? 이거는 릴렉세이션을 하는 거라서 이게 부족하면 근육 병련, 통증이 생겨요. 아. 쥐가 난다든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근육통과 근육 경련을 동반한 만성 피로 증후군이나 네. 또 여성분들 생리 전후 증후군 이런 것들, 임산부가 조산 우려가 있을 때도 매그네슘을 우리가 보통 투여하는 얘기를 흔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임신 출산하신 분들이나 또 네. 아니면 생리 전 증후군이나 PMS 이런 것들. 그래서 생리 전후 찾아오는 이런 편두통도 매그네슘이 부족하고 내 몸에 커퍼, 굴이라고 하는 이 커퍼가 몸에 과다 축적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죠. 네. 마그네슘 부족이 뇌로 가는 혈관이나 근육을 수축시켜서 내 혈류를 감소시켰기 때문이에요. 매그네슘은 릴렉세이션하는, 칼슘은 수축하게 하는 이것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칼슘과 마그네슘이 근육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네. 보통 칼슘 하면 그냥 딱 생각하는 게 뼈잖아요. 뼈 음. 건강 생각 딱 떠오르는데 저도 칼슘이 이렇게 근육을 수축시키고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킨다는 거 네. 알게 됐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 어떤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 통증을 관리하고 하는지 저희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희 잠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매일 그날 3부 초대석에는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저희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증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요. 뭐 당연히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먹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요.
원장님 계속해서 이어서 주시죠. 저희 칼슘, 마그네슘 네.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그래서 네, 마그네슘 부족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통증, 경련, 근육 경련이나 통증들을 동반한 그런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쉽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또한 과다한 철분 흡수를 과다하게 섭취했을 경우에도 두통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 가령 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레드 와인을 마신 후에 생기는 두통, 이 레드 와인 자체에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 그런 상태인데 네, 그 속에 알코올이 또 철분의 흡수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 혈관 수축을 통해서 두통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아, 보고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스트레칭이라든지 마사지를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내가 뻐쩍지근하다, 몸이 근육이 좀 담이 걸린 것 같다, 뻐근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접근하면서 그 불편한 것을 해소하려고 한단 말이야, 개인적으로.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육 부위에 통증이 생긴다면 말씀드렸던 이 마그네슘, 이 얘네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천연 근육 이완제라고 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율에 맞춰서 복용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복용했을 때는 근육을 푸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온의 밸런스를. 그래서 일상적인 먹는 거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견과류라든지 그다음에 콩류라든지 네, 해조류, 음, 뭐 바나나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백미에서 현미로 무브먼트가 언젠가 있었잖아요. 체인지하는 거, 네, 현미로 이제 드시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두부라든지 특히나 계속 콩류죠. 된장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 몸에 있어서 그런 미네랄 특히나 마그네슘에 부족한 것들을 커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음, 현대인들은 정상적으로 먹는 음식만으로는 우리가 마그네슘에 결핍되게 쉽다는 거죠. 지금 마그네슘을 왜 자꾸 얘기하냐면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릴렉세이션이 안 된다고. 네, 그 회로가 차단이 아니면 밸런스 이온의 불균형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이 수축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매그네슘이 결핍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인공 비료를 쓰면서 토양 자체에 매그네슘이 적어지고 아, 특히나 또 밀을 밀가루로 정지하거나 벼를 백미로 만들 때 통계나 우리 그 연구 자료에 보니까 매그네슘의 한 85%까지 소실된다라는 보고가 있는 것을 어,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네, 거기에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땀과 소변을 배출하잖아요. 네, 그곳에는 당연히 마그네슘도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음, 너무 많은 이온 손실, 이온 불균형을 초래하는 그런 땀과 소변의 배출도 우리 몸의 근육들을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군요, 뼈에 네, 좋다고 하는 그런 칼슘, 아까도 칼슘 말씀하셨지만 칼슘도 마그네슘의 균형을 잃게 해서 근육통을 유발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얼마만큼 매그네슘 먹을까 뭐 할까 이거 계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첫 맞아요. 번째로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골고루 잘 먹는 거. 음식을, 그럼요. 네,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관심을 둔다고 하면 요즘은 워낙 그런 영양제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중에서 뭐 올게닉 마트 이런 데 가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정제된 알약들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도 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 비율은 칼슘과 매그네슘 얘네가 서로 수축하고 이완하기 때문에 그 수축과 이완하는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양은 보통 2대 1의 비율로 복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가장 흡수율이 좋고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매그네슘이 함량하는 거는 우리 몸의 체내 함유량은 20에서 30g인데 하루에 필요한 양은 남자는 한 300mg 정도가 되고요. 네, 여성분들은 250 정도가 되는데 음, 이것들을 다 꼬박꼬박 챙겨서 계산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계산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제된 하루의 권장량들 이렇게 우리가 도표에 보면 인디그리언츠 보면은 아
거기에 얼마만큼의 함유되어 있는지 보통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평소에 근육이 자주 뭉치고 경련이 나거나 만성 피로로 힘들다면 이런 매그네슘과 비타민 B 그룹들 네. 이런 것들이 함유된 복합 멀티 그런 영양제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챙겨 먹는 거,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근육의 경직이나 경련에 도움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일반 생활에서 전문의 없이 제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이 어떤 상황인지를 검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는 사인이에요. 네. 힘들다라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리고 귀를 얼마나 빨리 이른 시간에 기울이는 것이 내 몸에 대한 크레딧 스코어를 계속 하이 스코어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우리 병원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젊은 분들인데 굉장히 몸이 딱딱하신 분들이 있어요. 딱딱. 우리가 일반적으로 흑인 분들이라든지 네. 또 한국의 국가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액티비티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근육 타입을 보면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아, 그래요? 말캉말캉합니다. 음. 아주 부드럽고 그래서 힘을 낼 때는 집중적으로 빵 하고 익스플로전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을 때는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주변에서 젊은 사람들 머슬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들 보면은 머슬이 근육이 굉장히 딱딱해요. 긴장만 하고 있어. 자기 능력보다 무리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온의 균형들 그리고 자기 능력보다 무리하게 할 때 땀의 손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온 불균형을 초래해서 더욱더 내 몸의 근육의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주변에 젊으신 분들 이제 흡연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 흡연을 통해서 내 몸에 산소와 또 이 영양의 공급에 대한 것들을 방해한다라는 거. 시간적인 게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다음에 한번 흡연과 담배와 우리 몸의 건강에 건강. 대해서 네.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네. 이런 술이라든지 아니면 담배라든지 내 몸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아유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 거야. 뭐 이런 분들한테 반박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서도 내 몸에 주신 몸을 허락된 몸을 건강에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책임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선택하기가 힘들고 뭐 그런 건 알긴 하겠지만 어쨌든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지 아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어떤 것을 해를 주는지 어떻게 해를 주는지 뭐 다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어떤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의 이런 통증 그리고 근육의 그 칼슘과 마그네슘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음식으로 먹으면 가장 좋겠지만 정제된 알약을 먹을 때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을 2대 1의 비율로 네. 네. 저도 처음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견과류. 견과류와 네, 콩류죠. 콩류 음. 그리고 해조류 네. 뭐 그리고 바나나도 좋고요. 그렇죠. 네. 이런 거 기억하시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일상생활에서 음식 같은 거 신경 쓰시고 또 음식으로 부족한 거는 이렇게 다른 보충제로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음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게 또 이게 매우 좀 주관적일 수도 있고 본인이 병원에 가지 않고 어느 정도 통증도 아주 큰 통증이면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병원에 가겠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예. 어느 정도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주 크지 않은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혼자 진단을 해보고 실천하실 수 있는 거지. 음흠. 큰 통증이 있으신 분은 또 전문가를 찾아뵙고
더 진단을 받고 다른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저희 이 통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게 자세뿐만 아니라 먹는 먹거리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드리고 저희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말씀 지금 나눴던 것처럼 제가 환자들 젊은 분들 이런 통증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젊을수록 본인의 젊음만 믿고선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네. 방치하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된 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모든 병이 그렇듯 통증도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몸이 보내는 이런 경고인 통증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전문의를 찾아가서 건강한 몸으로 활기찬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건강으로 가는 길 시간 꾸며봤습니다.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